자, 여러분 화면에 480억짜리 아이스크림이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제목이 궁금해지는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이 뭐 비싸봐야 2,000원, 2,500원인데 480억짜리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조민식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작품에서는 한 주인공이 꿈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로또 복권을 번호를 알려주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로또 복권의 번호를 알려줘요. 꿈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 주인공에게 나타난 거죠. 오늘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우석에게 내밀었다. 얼떨결에 받아든 우석이 종이를 펴보니 쓴모를 6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 로또 복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45개의 숫자 중에 6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벌써 저만큼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우석이 벌떡 일어났다. 고향을 떠나던 날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우석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패기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상대로 몸을 던졌지만 너무나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고달픈 인생살이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많아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아버지 임종도 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멋지게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서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아시죠?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꿈이었고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셨죠? 선잠을 깬 인부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현장에 복귀했고요. 꿈속에서 보았던 숫자가 생각나서 안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담배값 껍데기를 찢어서 꿈속에서 본 번호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또 한 장 사보라고 했죠. 우석이 이제 주인공이죠, 우석. 그래서 담배 종이를 내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당첨 금액이 무려 몇 억입니까? 480억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낮잠 자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알려주신 번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내가 입을 삐쭉 내밀죠. 내일 모레면 또 한 장의 달력이 뜯겨나가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나이가 먹으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갱년기 증상이 막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480억짜리 로또를 사지를 못하죠.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로또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바람에 로또를 사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해프닝이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우석이 아내를 향해 호통을 쳤다. 태자가 몸둘 바를 몰라 허둥댔다. 여보, 당신이 그때 적어주었던 그 로또 번호 그게 진짜 1등 당첨 번호였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그때 로또만 샀어도 10,000원 들고 판매대에 갔었는데 저 녀석이 하도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바람에 이 미련한 여자가 그 돈으로 저 녀석 아이스크림을 사 먹였어. 아내가 동전 지갑을 꺼내 들고 몸부림쳤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꿈속에서 불러줬던 그 번호가 진짜 1등 당첨 번호였단 말이지. 맞아, 저 빨간 동전 지갑. 그 속에 있던 종이가 바로 그래서 그때 아내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거고 그 번호가 진짜였단 말이지. 당첨금이 자그마치 480억. 그때 아내가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었다면 지금 난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가족은 우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려 대문을 걸어 나왔다. 아내가 저만치서 머뭇거리며 우석을 따라왔다. 아내의 등 뒤로 태자의 모습도 보였다. 우석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아내와 태자도 덩달아 달려왔다. 따라오지 마. 모두 꼴 보기 싫어. 우석이 뒤돌아보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지 않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로또 번호도 불려주셨죠. 어,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착한 아들이 될게요. 여기다, 여기. 바위 저 아래 어두컴컴한 계곡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석이 고개를 길게 빼고 바위 아래를 내려다봤다. 하얀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아버지가 바위 아래에서 어서 내려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가 올라오면 안 돼요? 무서울 것 없다. 요즘은 아무나 다 쉽게 하는 일인걸. 눈 딱 감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펄쩍 뛰어내려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웠다. 알았어요. 뛰어내릴게요. 우석이 일어서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졸음이 밀려왔다. 자꾸만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이러면 안 되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는 건데. 싸늘한 바람이 골짜기를 따라 휙 불어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을 뒤따라오던 아내와 태자의 안쓰러운 모습이 생각났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무래도 전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곡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색대원들이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가 실종됐다라고 이야기해서 수색대원들이 이제 찾는 내용이 나오죠. 어, 아버지 찾으셨대요? 소라가 구급대원을 향해 소리쳤다. 이에 절벽 아래서. 상태는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석은 온몸이 피투성인 채로 계곡 아래 쓰러져 있었다. 탈진한 상태로 추위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저체온증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구조 즉시 충대병원 응급실로 수송되어 응급조치를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나무 위로 떨어져 나뭇가지가 완충작용을 하는 바람에 뼈에는 이상이 없고 몇 군데 경미한 찰과상 흔적만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곧바로 의식을 해보겠다. 일반 병실로 옮겼다. 상처가 나을 때까지 당분간 병원에 있기로 했다. 소라가 돌아가고 아내와 태자가 병원에 남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모든 게 낯설었다. 서로가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태자는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송대고 있었다. 여보, 우석이 아내를 오라고 손짓을 했다. 아내가 몸짓거리며 다가왔다. 미안해, 발을 헛디뎌서 그만. 지난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일생의 기회는 3번 온다고 했지. 틀림없이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실 거야. 다음번엔 저 녀석이 아무리 보채더라도 꼭 로또를 사라고. 우석이 아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태자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우석이 손을 잡았다. 그래, 장은 우리 황태자. 이 세상에서 480억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은 놈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건 절대 기죽지 마라. 우석이 큰 소리로 외치며 껄껄껄 웃었다. 라고 이 소설이 끝납니다.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을 아이가 사서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우석의 아내가 로또 복권 살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인데 정말 이 우석의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돼버린 거죠. 스크림이 뭡니까? 비명을 지르다죠. 나는 비명을 지른다. 그래서 어디에서
를 끊느냐, 포스라고 하는데, 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로 달라지죠. 여러분이 이 소설 조민식 작가님의 480억짜리 아이스크림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